자, 이번에 배울 내용은 합성함수야. 합성, 뭔가 그 합성수지? 뭐 약간 이런 그 합성한다? 뜻을 뭐 대충은 국어적으로 좀 알고 계실 텐데, 여기서의 합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뭔가를 배우면 연산을 배운다고 했는데 얘가 함수에서의 연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집합을 배웠을 때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 이런 것들이 연산이었단 말이지, 그치? 근데 이제 함수에서는 합성이라는 걸 연산으로 좀 생각을 하시겠다라는 건데, 이제 기본적인 틀은 이래.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었어. 그래서 뭔가가 여기 x라는 원소가 있어서 fx로 이렇게 대응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까 그 얘기죠. 뭔가 어떤 f라는 기계에 내가 x라는 걸 투입을 시켰더니 그 결과물로 fx가 나왔어. 그치? 근데 이 나온 결과물을 다시 한번 이제 g에다가 투입을 시키겠다는 거야. 그래서 z라고 하면은 얘는 g fx.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나온 결과물을 한 번 더 투입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g 서클 f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뭐 오브라고 읽기도 하는데 저 친구가 바로 합성에 대한 기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계가 된 거지, 그치? F라는 기계, G라는 기계가 있는데 얘를 합성시켜서 G 서클 F라는 기계를 만들어서 내가 여기에 X라고 하는 걸 투입을 시킨다고 한다면 이때 GFX 이런 친구가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뭐 이제 상자에다가 입력과 출력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x라는 걸 입력을 했을 때 fx가 출력이 되고, 이 출력된 fx라는 녀석을 다시 g라는 기계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gfx라는 결과물이 출력이 되게 되더라. 그래서 이 g라는 함수랑 f라는 함수를 합성했다는 의미로 이런 기호를 사용하게 되더라.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 장 넘겨서 136쪽을 한번 펴보실까요? 자, 그래서 합성함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함수를 의미한다. 지금 말씀드렸죠. f라고 하는 함수는 x에서 y로의 함수고 g라는 함수는 y에서 z로의 함수다. 그래서 얘들 둘을 갖다가 합성을 시켜 놓은 거야. 그치? 그래서 새롭게 어떤 함수를 정의하자? g 서클 f라는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얘는 x에서 z로의 함수가 된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되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잘 말을 풀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다 집어넣어서 얘가 나왔고 나온 걸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gfx가 나왔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합성함수를 다루실 때는 이 항상 동그라미 3개를 그려놓고서 이 관계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도 정말 중요한 아이디어가 될 것이고요. 자, 136개 주의 잘 보세요. 밑줄 한번 쳐두셔도 좋고, 함수 f의 치역이 함수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어야만 합성함수 g 서클 f를 정의할 수 있다.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치역이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어야만 저렇게 정의가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1번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된대.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묻는 것은, 그냥 이거 그림은 안 그릴게요. 1번에 G 서클 F의 2. 자, 요 기호의 뜻은 뭐야? F라는 데다가 2를 먼저 집어 넣으시고 그 나온 결과물을 다시 G라는 기계에다 집어 넣어라. 이런 거지. 그래서 쓰시면 사실 얘는 G F2의 값을 좀 구해 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럼 일단 F2가 뭔지 찾아볼까요? 3이지 얘들아. 그림에서 2라고 하는 게 화살표 방향이 3으로 향해 가고 있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F2가 3이니까 요거는 G 3을 구하여라 라는 얘기가 똑같게 되는 거고, 다시 3이라고 하는 건 1로 향해 가고 있네, 그치?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물은 1이 나오더라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2번 F 서클 G의 2 F G 2. 자, 이런 느낌이야. 그럼 일단은 G에서 2로 먼저 보내보면 이거 3 나오는 거 맞지, 그치? G2가 3이에요. 그럼 그 나온 결과물을 다시
f에다가 집어넣읍시다. f3이 되겠죠. 그럼 f3은 얼마니? 4로 가고 있네. 그럼 얘는 얼마? 4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음 어플리케이션 36번. 자, 그러면 fx라는 애를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주었고 gx라는 애를 x 플러스 1이라고 주었거든. 다음 값을 좀 구해주세요. 1번 g f 2. 자, 이것이 이거다 라는 건 이미 옆에서 학습을 하고 온 내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2라고 하는 입력을 f라는 상자에 먼저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2를 가지고 집어넣어 주시니까 요거 2 나오네. 다시 g2를 좀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다시 2라는 것을 g라는 그 상자에다 집어넣게 되니까 결과가 3이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2번 f 서클 g 3. 자, 얘는 g3 3 먼저 집어넣자. 그러면은 3 더하기 1이니까 4 돼서 f 4가 돼버리고요. 다시 4라고 하는 것을 4, 4, 16 빼기 2니까 1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요 계산 순서 계산 잘 생각해 주시고, 합성함수가 뭔지, 기호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 합성함수가 x에서 z로의 함수고 요 친구의 치역이 y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 되어야만 합성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더라. 자, 이런 것까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보면 되게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거든. 자, 버터 바른 빵, 버터를 바르고 구운 빵과 구우고서 버터를 바른 빵은 명백하게 다르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비유를 한 것이냐면 합성에서의 이제 교환 법칙. 그러니까 우리 어떤 기계에 넣으면은 버터가 발라져서 나오고 어떤 기계에 넣으면은 이제 구워져서 나온다고 했을 때, 굽고서 버터를 바른 거냐, 버터를 바르고 구운 거냐, 이 두 빵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비유적으로 좀 표현을 한 건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첫 번째, 성질이에요. G 서클 F와 F 서클 G는 같지 않습니다.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예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이거는 뒤쪽에서 살펴볼 건데,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과 예제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결합 법칙은 성립하더라. F 서클 G 서클 H, F 서클 G 서클 H.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앞쪽부터 합성을 하는 거나 뒤쪽부터 합성을 하는 거나 그 결과물은 같더라. 자, 이런 이야기인 거거든. 자, 그래서 결합 법칙은 성립하고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것인데, 자, 이걸 예제로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 한 장 넘기셔서 138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로 이제 넘어가 주시게 되면 138쪽의 위에 저런 그림을 좀 주시면서 저것들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세 번째 성질로는 F 서클 I와 I는 상대함수, 얘가 F가 나오더라. 여기 세 번째 이야기인 거거든. 근데 사실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연산, 여러분들 이제 항등원 여건이란 말을 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자, 우리 곱셈 연산, 덧셈 연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이거죠. 곱셈 연산, 덧셈 연산이라고 했을 때, 자, 항등원은 자기 자신을 만드는 애다 라고 아마 배우셨을 텐데, 그러면 곱셈에서의 1의 역할, 덧셈에서의 0의 역할이에요. 어떤 수에다가 0을 더하면 그 수 자체가 나오는 것이고, 어떤 수에다 1을 곱하면 그 수 자체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비유적으로 합성 과정에서 항등함수가 포함되어 있다면 무시할 수 있다. 마치 덧셈에서의 0이나 곱셈에서의 1처럼. 과거의 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걸 다뤘었지만은 지금은 그냥 사라진 개념이긴 한데, 그냥 이해할 때는 좀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건이라는 것도 사실 이제 존재를 하잖아. 그래서 여건이라고 하는 건 A의 여건, 뭐 그냥 표현을 씁시다. 그냥 어차피 알고 계실 테니 A분의 1, 그렇죠? 그러니까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수를 갖다 여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함수에서는 뒤쪽에서 역함수라는 게 등장을 해요.
역함수라는 게 등장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항등함수라고 하는 건 연산에서 곱셈에서의 1이나 덧셈에서의 0과 같다. 그리고 얘는 똑같이 얘기를 한다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a랑 마이너스 a를 더하면 무조건 0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항등원이 나오게 만들 수 있고, 이제 이 합성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뒤쪽에 역함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정도만 기억을 하도록 할게요. 자, 32번 한번 볼까? 32번을 보시면 세 함수를 주네요. fx, ex, 그리고 gx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hx는 x제곱. 자, 이렇게 있을 텐데, 자, 저것들을 각각 구하고 결과를 비교하여라.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 이걸 좀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는 g, 서클, f, x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 그럼 얘는 우리 gfx 이렇게 쓰신다고 했고요. fx가 2x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g2x야. 그러면 gx, g2x 차이는 x 대신에 2x를 대입해라 라는 거니까 요 gx라는 함수에 x 대신에 2x를 대입하게 되면 얘가 2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게 g서클 fx야. 자, 반대로 f를 먼저 f서클 g의 x라고 하면 f gx 이렇게 될 것이고, gx는 x 플러스 1입니다. 그럼 f의 x 플러스 1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2의 x 플러스 1이 될 테니까 2x 플러스 2가 되면서 우리 성립 어떤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는 모든 경우에 다 성립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안 되는 거 하나 바로 나와버리죠. 그치? 그래서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더라. 우리는 얘랑 얘가 같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결합 법칙에 대한 이야기지. 자, H 서클 G 서클 F의 X. 자, 요거랑 그리고 H G F X. 자, 얘를 좀 계산하자라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하실 게 G 서클 fx가 2x 플러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h에 2x 플러스 1. 자, 이렇게 가주시죠. 그러면 x 대신에 2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2x 플러스 1의 제곱과 같이 정리가 가능하시겠네. 자, 다음 요거 얘부터 먼저 할 거야. 그치? 그러면은 h에다가 gx 들어가면 h 여기에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1 이렇게 써지겠죠. 이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 그치? 이 부분을 계산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그냥 한 번에 쓰지 말고 이렇게 쓸까? 자, 일단 여기부터 처리를 하면 h의 x 플러스 1일 테니까 g 대신에 집어넣게 되면 여기 h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x 플러스 1의 제곱되는 거 맞니? 그쵸? h 서클 g라고 하는 건 x 플러스 1의 제곱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fx를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치? fx를 집어넣을 거니까 fx가 2x예요. 여기다 2x 들어가게 되면 얘도 2x 플러스 1의 제곱이어서 이 결과물이 어떻더라? 같더라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요거는 뭐 특이한 경우가 하나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위쪽에 위에 그림에서 성립한다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한 가지를 좀 확인을 해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결합법칙 성립한다, 그리고 i라고 하는 상등함수랑 합성을 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더라.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합성함수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넘어가서 역함수입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곱셈에서의 그 역수의 개념, a분의 1이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일단 개념부터 좀 가보도록 하죠.
여기라고 하는 건 거꾸로야, 거꾸로. 우리 명제 쪽에서도 그랬지, 그치? 명제 여기라고 하는 건 가정과 결론을 뒤바꿔 놓는 그런 새로운 명제를 여기라고 표현했듯이 역함수 그냥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있을 때 아까랑 똑같아. 내 x를 투입했어. 여기에 결과로 얘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럼 우리는 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왔다 생각을 할 건데, 우리는 거꾸로 역추적을 해보는 거야.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원인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거든. 원인이 무엇일까? 그래서 결국 그 표현은 이렇게 F 인버스, 저 인버스라고 했거든. F의 마이너스 1제곱처럼 생긴 F 인버스라고 있는데, 이런 역함수는 Y에서 X로의 함수가 된다는 거야. Y에서 X로의 함수. 얘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돼요. 아까 전에 이렇게 해서 자, 1대1 함수였지 이게. 그치? 근데 지금 내가 원하는 상황,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적해 보겠다. 그래서 자, 1이 나왔는데 얘가 2가 들어왔기 때문에, 3이 나왔는데 1이 들어왔기 때문에, 4가 나왔는데 3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를 새롭게 정의역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2는 갈 데가 있니 없니?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자, 다른 경우도 똑같지? 1, 2, 3, 1, 2, 3, 4 이렇게 가게 되면 얘도 1은 막 여러 군데로 가게 되고, 그지? 그리고 2, 3, 4는 갈 곳이 없어요. 뭐 1, 2, 3에 1, 2, 3, 4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지. 1이라는 건 두 군데로 나가니까 이것도 함수가 될 수가 없어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항상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시다. 자, 그래서 역함수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결과로서 원인을 추적한다.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는 거꾸로 화살표가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거꾸로 화살표가 나갈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정의될 수가 있더라 라는 이유, 얘기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F 인버스 Y가 X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사실 추적이 가능한 내용인 거거든. 자, 이거 기호가 되게 복잡하게 보일 텐데 천천히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그젬플 33번 봐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방금 전에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한다고 했던 거 맞니? 그쵸? 그럼 확인을 해보시면 1번은 괜찮고 2번에서는 내가 거꾸로 추적한다고 했을 때 6이 갈 곳이 없지. 그렇지? 6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2번은 역함수 존재하지 않고요. 3번 생각한다고 했을 때 B는 갈 곳이 두 군데나 존재하죠. 마이너스 1로도 갈 수 있고 1로도 갈 수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은 1번밖에 없더라 라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얘가 거꾸로 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받았던 이 원함수의 치역이 정의역이 되는 거지. 맞아요. 원래 함수, 역함수를 따진다고 한다면 거꾸로 쏠 거니까 다시 얘들이 정의역이 돼서 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치역이 정의역이 되는 거고 얘들은 다시 받는 입장이 돼버리겠죠. 그치? 그래서 원래 정의역이 치역이 된다. 자,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뒤쪽에서 역함수 구할 때나 이럴 때 이 정의역과 치역을 표현해 줘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정의역을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얘가 원래 함수고 얘가 역함수. 그래서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된다.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치역이 된다. 이거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넘겨봅시다. 자, 37번이 있네요. 풀기 37번. 자,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은 이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나온 거야. 우리가 앞쪽에서 1대1 대응이라는 걸 찾는 것을 해봤단 말이지, 그치? 근데 어차피 1대1 대응이어야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이 두 명제는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임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번부터 쭉 알아보게 되면 1번에
fx는 2x제곱 마이너스 1. 우리 전 시간에 잘 배웠으니까 요거 2차 함수네? 당연히 1대1 대응 아니겠죠. 그치? 이건 그림 그리지도 않을게 이제. 2번에 fx는 x제곱, 뭐 너도 마찬가지구나. 3번에 f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 친구들은 전부 다 2차 함수다 보니까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감소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아니어서 존재하지 않고요. 4번에 1차 함수 나왔네. 이 1차 함수는 어떻다고 그랬어? 1대1 대응이 된다고 그랬죠. 미심쩍으면 하나 그려보셔도 괜찮고. 그다음 5번 상수 함수입니다. 5번은 fx가 4라고 한다면 상수 함수 뭐 대충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절대 1대1 대응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역함수라는 게 싹 배웠는데 사실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성질로서 문제를 좀 많이 해결을 하게 되고 이렇게 특별하게 직접 역함수를 구하세요라는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역함수를 좀 구하게 될 텐데 그 방법은 좀 알고 있어야겠죠. 자, 두 번째 역함수 구하기야. 자, 역함수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거거든. 자, y는 3x-2인데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x와 y를 바꾼다. x랑 y를 바꿀 거야. 즉 x는 3y-2. 자, 이렇게 표현할 거거든. 3y-2. 그리고 두 번째 y에 대해서 정리한다. 이거 같은 경우에 3y는 x 플러스 2가 되고요.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와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함수를 가지고 역함수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구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거 구할 때 중요한 거 아까 여기서 이거 얘기했지.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다.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치역이다. 자, 이걸 꼭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정의역도 실수 전체고 공역도 실수 전체예요. 그리고 치역도 실수 전체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들이 뒤바뀌어도 실수 전체, 실수 전체. 이러니까 내가 표시할 필요가 없겠지. 딱히 표시하지 않는다면 얘는 실수 전체임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얘는 뭐 굳이 표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밑에 쪽에 어플리케이션 39번과 같은 문제를 접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의역을 제한을 해줬기 때문에 저 정의역이 역함수의 치역이 될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그 역함수의 치역은 또 뭐가 되는 거야?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뭐 그런 관계를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38번이고요. 자, 이런 거 1번 y는 2분의 1x 빼기 2니까 자, 요 순서에 맞춰서 x랑 y랑 바꾸래. x는 2분의 1y-2가 되겠고 이 항에서 x 플러스 2가 2분의 1y입니다. y는 2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다음 2번에 y는 5x 마이너스 4. 그럼 이제 바꿔. x는 5y-4가 되고요. y는 5분의 1 x 플러스 5분의 4와 같이. 이 친구들은 다 1차 함수였기 때문에 정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니까 딱히 표현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 딱히 표시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 그럼 중요한 문제로 갑시다. 우리 39번이죠. 자, 여기는 39번 이렇게 돼 있지. 자, 얘가 정역이 자,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일단 y는 x-3이지만 이 정의역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실수 전체가 아니고 0부터 4까지만 따진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원래 함수의 치역을 구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될 테니까 그 역함수의 정의역을 꼭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 테니까 증가.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0 집어넣었을 때가 제일 작고요. 4 집어넣었을 때가 제일 큰 이러한 치역을 갖는 거 맞니? 증가한다고 그랬어. 여기서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는 작은 거 집어넣었을 때 작은 거 나오고 큰 거 집어넣었을 때 큰 거 나온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 집어넣었을 때 치역에서 제일 작은 값, 제일 큰 거 집어넣었을 때 치역에서 가장 큰 값. 그래서 치역은 저 사이에 있을 것이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구하세요. x y-3 y는 x 플러스 3. 자, 이렇게 쓸 건데 여기다가 뭘 적어 주셔야 된다고? x는 여기서만 정의된다. 자, 이걸 꼭 적어 주셔야 돼요. 자, 요게 중요하다는 거야. 실수 전체가 아닐 때, 내가 정의역에 대한 표현이 분명히 필요할 때는 이렇게 x의 범위를 꼭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자, 2번 비슷한 얘기겠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우리는 구하고 가자고. y바 자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 큰 거 넣었을 때가 제일 작은 값이라고 그랬어. 4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3에서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요. 0 집어넣으면 3. 아, 이렇게 되더라. 이게 원래 함수의 정의역, 치역이 되겠지, 그치? 원래 함수의 치역이 되니까 자, 역함수 구하러 가.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이고요.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서 써야 되는 게 뭐라고? 마이너스 5부터 3까지만 그림을 그리겠다. 자, 이렇게 이것을 꼭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 자, 잘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실수 전체일 때는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제한적인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당연히 치역이 이렇게 실수 전체가 아닌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넘겨볼게요. 자, 아까 역함수라고 하는 건 곱셈에서의 a분의 1, 덧셈에서의 마이너스 a와 같은 존재라고 그랬지. 그치? 이게 어떤 얘기였냐면은 이런 거죠. a 곱하기 a분의 1이 나오는 거고 a 더하기 마이너스 a는 0이 나오는 거야. 그럼 아까 곱셈의 1과 덧셈의 0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i라는 친구였던 거 맞니? 그쵸?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자, 얘가 i다. 저거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 합성에 대해서, 합성이라는 연산에 대해서 지금 i라고 하는 걸 나오게 만드는데 내가 역함수가 이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 그치? 역함수가 이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 그치? i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f 인버스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합성에 대해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은 이 항등함수가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자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성질들이 이제 등장을 할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f 인버스의 인버스는 f다. 되게 단순하게 거꾸로 쏜 다음에 또 거꾸로 쏜다는 건 그냥 원래대로 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직관적으로, 그렇지? f 인버스가 거꾸로 쏜다고 그랬으니까 거꾸로 쏜 다음에 다시 한번 거꾸로 원래랑 똑같은 거라고. 그렇죠?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지, 그렇지? 두 번째는 이렇게 방금 얘기했듯이 f 서클 f 인버스, f 인버스 서클 f i랑 똑같더라. 자, 이런 거. 그래서 이것도 141쪽에 보시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는데, 자,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근데 얘를 갖다가 역함수를 만들게 되면 x는 f 인버스 y인 거거든. 거꾸로 쏘는 거니까. 그치? 거꾸로 쏜다는 거는 f 인버스라는 기계에다가 내가 y를 투입했을 때 x가 나온다. 그래서 식 자체를 이렇게 쓰시는 게 가능하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자, 여기서 나오게 되는 f 서클 f 인버스 x라고 하는 사실은 얘는 다시 f의 f 인버스 x. 자, 이렇게 쓰실 것이고,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아? 그냥 잠깐만, f 인버스 y라고 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집어넣게 되면 얘는 이게 x니까 fx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f의 x라고 하는 건 f 인버스 fx, fx가 y니까 다시 이거는 f 인버스 fx가 y지, 그치? fx가 y니까 얘는 f 인버스 y 맞구나. 자, 이렇게 돼서 얘는 x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얘가 같다. 그래서 합성을 하게 되면은 i가 나온다. 뭐 이런 식이 좀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아까 그 개념처럼 이게 곱셈에서의 a분의 1, 그다음 덧셈에서의 마이너스 a 정도로 기억을 하시게 되면 그들을 연산을 시켰을 때 곱셈에서의 1, 덧셈에서의 0의 역할을 하는 이 함수에서의 i라는 항등함수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합성함수의 역함수인데, 자, 이것도 형태만 잘 기억을 해주세요. 얘는 이렇게 자리 바꿔서 f 인버스, g 인버스, 자, 이렇게 성립을 한다는 건데, 이것도 간단하게 좀 확인할 수 있거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얘랑 얘를 합성을 하면 당연히 i가 나와야겠지. 나랑 나의 역함수를 합성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i가 나오는 거야. 근데 얘랑 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합성을 시켰을 때 i가 나와야 되는 건데, 어차피 결합 법칙은 성립하니까 자,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i야. i는 없는 취급해도 괜찮다고 그랬지? 그럼 다시 g 서클 g 인버스가 되고, 또 이것도 나랑 역함수의 합성이니까 얘가 i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러니까 둘을 합성시켰을 때 i가 나오더라. 그래서 결국 이 친구랑 이 친구는 같더라. 이게 바로 역함수에서 나오는 성질들이에요. 이것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보시죠. 자, 오른쪽 그림과 주어진 함수 f는 x에서 y로의 함수. 자, 이것에 대해서 다음 값을 구하세요라고 하고, 그림이 2, 3, 4 이러면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 둘, 셋. 자, 이랬을 때 f 인버스 3이다. 1번 A기 f 인버스 3이다.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거꾸로 쏘라고 그랬지. 여기서 거꾸로 보내봐. 얼마야? 1이죠. 단순하게. 두 번째, 성질 중에서 f 인버스의 인버스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써있지, 그치? 그럼 이건 뭐랑 같다? 인버스의 인버스. 인버스의 인버스는 자기 자신, 그치? 그럼 이거는 f 마이너스 1과 같고요. 마이너스 1이 어디로? 2로 가고 있어. 2가 되는 거지. 그 다음 3번, 2든 4번이든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지만 f 빵, 여기도 f 서클 f 인버스 3. 자, 이랬을 때, 자, f랑 f 인버스를 합성하게 되면 항등함수 i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치? 그러니까 i라고 하는 기계는 내가 집어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애, 내가 집어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애,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번에는 0, 4번에는 3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1번이죠. 자, 얘는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고 gx가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인데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음을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확인해라. 자, 일단 첫 번째는 g 인버스 x를 구해서 쟤랑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래. 그럼 우리 아까 역함수 직접 구하는 방법도 배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언급이 없으니까 실수 전체를 정의역과 치역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G 인버스 X, 자, 얘를 좀 구해볼 건데, 자 이렇게 쓰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이라고 쓰신 다음에 x랑 y를 바꿔 마이너스 2분의 1y 플러스 2분의 3,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2항에서 2항 하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과 같이 나오지. 쟤랑 어떻니? 똑같단 말이야. 그죠? 얘를 구해봤더니 이거랑 이거랑 똑같이 되더라. 그래서 둘이 역함수 관계에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고. 두 번째는 이번 f 인버스 x를 구해보도록 하죠. f 인버스 x 구하려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자리 바꿔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정리하니까 y는 2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과 같이 계산이 돼서 이것도 gx랑 같구나, 이렇게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야. 다음 세 번째는 합성시키래. 자, f 서클 g에 x가 i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지. ix, 그냥 x라고 쓰자. 자, 이거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역함수 관계에 있다면 두 함수를 합성했을 때 뭐가 나온다?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항등함수가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f gx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넣게 되면 얘는 x 대신에 얘를 좀 대입해 달라는 이야기고, 계산을 해봤더니 x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하던지 간에 어쨌든 fx와 gx는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 넘겨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저거였지. 방금 얘기했던 게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이 합성함수의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뒤집는다고 그랬어. G 서클 F의 인버스는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다. 다시 한번 쓸까요? 다시 한번 써보면 세 번째 나온 개념이 이거였어요. 자, 여기도 좀 엄청난 비유를 해놨는데 양말을 신은 후 신발을 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신발을 벗은 후 양말을 벗는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비유적 표현이니까 너무 여기에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뭐 외우는데 이해하는데 좀 도움을 받으시란 얘기고요. 그냥 우리가 가져가야 될 식은 G서그래프의 인버스가 요거 풀려서 분배될 때 얘네가 자리가 바뀌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5번이요. 자, fx는 3x 플러스 1, gx는 x 마이너스 3. 이때 g 서클 f의 인버스와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가 같음을 확인을 좀 해봐라, 라는 거니까 뭐 구해 보셔야겠죠. 일단 나한테 필요한 거 g 서클 f x, 얘부터 구해볼게. 그럼 이거는 g의 3x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저게 G 서클 fx야. 그럼 이 친구의 역함수를 구하자. 자, 얘를 구하면 자, 여기서 구하고 올게. 자, y는 3x 마이너스 2 자리 바꿔서 자, 이렇게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 구하실 수 있죠. 자리 바꾼 다음에 다시 y에 대해서 정리하자. 그래서 이 친구가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인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우변으로 가야겠죠? f 인버스와 g 인버스를 합성한 거랑 결과가 똑같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러면 f 인버스 x는 구해야죠. f 인버스 x 구할 거면 쟤는 뭐 y는 3x 플러스 1, x는
3y 플러스 1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f 인버스 x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가실 거고요. 다음 g 인버스 x y는 x 마이너스 3 x랑 y랑 바꿔서 이렇게 y는 x 플러스 3. 그래서 요거는 g 인버스 x가 x 플러스 3이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x. 자, 요걸 계산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 요거 집어넣어서 x 플러스 3분의 3이지 3.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계산하시게 되면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가 돼서 이 결과가 같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식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았죠. 아, 이게 성립을 하는구나. 도움을 받는 거야. 뭐 엄밀한 증명이라기보다는 그냥 도움을 받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프라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거 역함수와 원래 함수는 y는 x라는 그래프의 대칭이에요.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바꿨단 말이야. 지금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x랑 y를 바꿨어. 그 우리 도형의 이동이라는 곳을 배우고 왔단 말이죠. 이 x랑 y랑 바꾼다고 하는 건 y는 x 그래프의 대칭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렇게 있을 때 y는 x 싹 지나가요. 그러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2,1이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있었으면 대칭하면 여기에 1,2라고 찍혔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x랑 y랑 이 바꿔주는 그것은 y는 x의 대칭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프라고 하는 게 점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모든 점들을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 그래프의 대칭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43쪽에 보시면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x의 그래프와 역함수 f 인버스 x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일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도형의 이동 쪽에서 배웠던 거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36번의 내용 한번 볼까? 자, 여기서 fx 얘가 x래요. 그럼 이 말은 뭐야? f랑 f 인버스가 같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합성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는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f랑 f 인버스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찾아보셨을 때 저게 같으려면 당연히 y는 x의 대칭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애를 찾으니까 답은 몇 번? 4번일 수밖에 없다. 그치? 대칭이어야 얘를 이게 뒤바꿔 놔도 똑같은 그림이 그려진다고. 맞습니까? 단 하나 그리긴 좀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y는 x 그래프의 대칭인 게 4번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야만 얘를 확 뒤집었을 때 똑같은 그림이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최종적으로 42번인데 자, fx랑 역함수의 그래프다. a x 좌표가 a일 때 d의 y 좌표는 이건 뭐 그림 그려야겠네. 자, 그림 좀 그려 보시면 이렇게 그려지나? 그냥 대략 뭐 이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그냥 fx y는 f 인버스 x.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야. 여기 좌표가 a 이렇게 적혀져 있고 대칭 시켜서 이렇게 시켜가지고 여기가 b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가 c 다시 대칭 시켜서 여기가
D 이런 상황인 거지. 맞니? 그러면 나는 A라는 좌표를 X좌표가 A고 대입하면 FA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렇죠? A를 대입했을 때 FA라는 값이 나올 거야. 그리고 B라고 하는 것은 대칭이니까 아까 대칭은 뒤집으라고 그랬어. FA A 되는 거 맞습니까? FA A. 그렇죠? B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제 C라고 하는 것은 B랑 비교했을 때 무슨 좌표만 똑같냐면은 Y 좌표만 똑같아요. 그치? Y 좌표가 A야. 그러면 여기에 뭘 집어넣어야 A가 나올 거니? 를 생각할 거거든? 자, F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으면 A가 나와야 된대요. 그럼 뭐야? F 인버스 A라고 쓰실 수 있겠지. 거기 여러분들 1번부터 5번에 보기에 보시면 뭐 FA, F 인버스 A들이 막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A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네모는 F 인버스 A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F랑 F 인버스랑 합성되면서 I로 사라지게 되고 A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D라고 하는 건 서로 둘이 또 대칭인 관계니까 자리 바꿔주시면 A, F 인버스 A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D의 Y좌표를 찾아달라고 그랬으니까 D의 Y좌표 누굽니까? 얘를 골라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